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개해서 나머지 6개의 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토끼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신축년 새해 운세에 말띠에 해당되는 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말띠 운세의 신축년 대표적인 테마 주제에 대한 어드바이스 차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띠 분들의 그 새해 어드바이스 운으로는 산천대축계라고 하는 이 주역의 괴상이 떠 있습니다. 자, 산천대축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천대축계라고 하는 것은 큰 성과를 바라는 일입니다. 큰 성과라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건 없죠. 서서히 서서히 작은 것이 모여서 점차적으로 커졌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간다 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신축년을 맞이하는 말띠 분들은 말띠 자체가 성미가 좀 급한 편이죠. 그런데 매사에 성미 급하게 달려들 게 아니라 좀 먼 안목을 보고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사귀고 있는 분들이라고 사귀는 그 관계가 있는 분들이라면 좀 빨리 서둘러서 그 서로 간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이제 결혼 운만 좀 빨리 서두르게 하고 그 나머지 개인의 목표 같은 것은 천천히 노력하면서 단순히 올 봄부터 뭐 어떤 성과를 바라지 말고 올 한 해를 좀 길게 내다보고 꾸준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리라 하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 신축년을 맞이해서 20살 그 이모생 말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살 말띠 분들은 올해에 자신에게 좀 넘치는 그런 책임 의식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힘에 좀 부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 내가 자칫 잘 못하면 금전적인 그 돈 사고 뭐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과소비하는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장하는 한 과정으로 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좀 벅찬 숙제를 내가 말없이 잘 해낸다면 그 20살 못지않은 많은 지혜를 내가 경험해보는 그것이 축적되는 좋은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살 그 경호생 말띠가 됩니다. 32살 경호생 말띠는 가능하면 올해를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은 과도하게 나의 그 의사를 너무 내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말띠 분들이 좀 솔직한 편이죠. 뒤끝은 없고. 그런데 내가 너무 내 감정 위주로 그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인 운세는 이런 운세 사이트를 안 살피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32살 경호생 말띠의 경우에는 그냥 운의 도움을 좀 받는 좋은 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그것은 빨리 서둘러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의 언행을 좀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44살 모생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44살 그 모생 말띠 분들의 올해의 성향은
나 자신을 좀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신축년 한 해만큼은 내가 평소에 먹었던 마음대로 내 뜻을 크게 펼치라고 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펼쳤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 한 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좀 원활한 한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을 가지고 내가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복을 내가 챙길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저 굴러오는 것은 없다. 그러니 내가 노력을 하고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44살 무생띠 분들은 몸을 너무 무리하게 과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봄에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나 아니면 눈이 침침한다거나 이런 노화 현상적인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몸의 건강적인 면을 좀 챙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6살 병호생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56살 병호생 말띠는 연세에 못지않게 이 노련미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가 된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과하게 욕심을 부려도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병호생 용띠의 경우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껏 나의 기량을 발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인생은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에게 여러모로 좋은 결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호생 말띠 분들은 올해에 총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면 내가 얻어지는 모든 것이 원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띠 분들 중에서 가장 힘이 넘치고 또 힘이 넘친 만큼 내가 무엇을 챙겨 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68살 갑오생 말띠를 보겠습니다. 68살 갑오생 말띠 분들은 사업적으로 왕성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도 하지 않고 직장에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외로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많이 노출이 되겠죠. 노출된 만큼 나의 인간관계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또 삶이 활기차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발을 넓히고 막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는 나에게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올해는 좀 사회성에 큰 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나의 노후에 내가 쓸쓸하지 않게 삶을 보내는 활기찬 나날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정신이 활발하면 이 몸이 좀 아픈 것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갑오생 말띠 분들은 신축년 한 해를 너무 내 시간에 몰두하지 말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펼쳤을 때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건강적인 면도 진일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신축년을 맞이하는 양띠분들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축년 한 해는 이렇게 우리가 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충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 운명의 그 합보다는 부딪히는 일이 좀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발전이라는 요소는 충이 들어올 때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주역의 그 어드바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역의 계상으로는 풍지관이라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풍지관이라는 그 주역의 계상을 설명해 드리자면,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모든 걸 감독하고 내가 거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좀 객관적인 시야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얘기해 드립니다. 이 관계를 얻을 때는 대체적으로 올해 양띠 분들은 마음이 좀 어지럽다 이런 상황도 됩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 바람이 불어가는 형국이니까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좀 어지럽죠. 그러니 그것이 내 마음이 좀 산란하다. 봄바람이 불어도 산란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지껏 내가 힘들게 금전적인 문제로 어렵게 지내왔다고 하면 뜻하지 않는 곳에서 그 재물운이 상승하는 그러한 것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19살 개미생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19살 개미생 말띠는 특히나 그 책임의식이 강한 그런 성정의 소유자다 이렇게 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다. 자, 그런데 이 19 되는 분이 인생으로 보면 가장 좋은 나이죠. 그런데 이 마음에 걱정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장래 문제, 집안 문제, 또 이성 간의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잘 내 스스로가 달래고 또 주변에 내가 답답할 때는 그 어떤 멘토라든지 이런 대상을 찾아서 조언을 들으면 한 해를 무난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내 스스로 내 고민에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내가 이러이러하니 어쩌면 좋겠는가 하는 자문을 구한다면 올해를 넘기기가 수월하리라 봅니다. 자, 그런데 너무 내 고집 위주로 내가 해 나가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는 한 해이니 주변에 그런 도움을 청할 인연이 있는지 잘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31살 신미생 양띠를 보겠습니다. 자, 31살 신미생 양띠에게는 올해가 변화의 한 해가 된다. 아까 충이 들어온다고 했죠. 내가 사는 집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에 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동할 때 조심해야죠. 우리가 보통 살면 많은 조심을 합니다. 길을 갈 때도 조심하고 하지만 움직일 때 내가 예를 들자면 에스컬레이터를 탄다든지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뭔가 바뀔 때 그때 우리가 그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쏟다가 보면 등 뒤에서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사는 곳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이동의 느낌을 느낄 때는 주변도 잘 살피고 또 조언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내 위주로 그것을 헤쳐나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주변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31살 신미생 양띠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입장에 있다면 그것이 펼쳐지는 꽃이 피는 좋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데 급급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충고적인 조언을 잘 활용하면 한 해를 손해보지 않고 넘길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43살 김희생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43살 김희생 양띠 분들은 다른 운은 다 평이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적인 문제를 좀 조심해야 된다. 자, 43살쯤 되면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기는 하죠. 그런데 이 양띠 분들은 특히나 올해에 내가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나 자신을 잘 따독거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 몸이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면 미리 건강검진도 받아보시고, 다음에 금전적인 내가 누수 현상이나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 그것을 나의 돈 씀씀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하는 한 해가 된다면 평이하게 넘어갈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5살 정미생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55살 정미생 양띠의 경우에는 한 해가 바뀌어도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않다 하는 한탄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탄은 운명적으로 내가 어려워진다기보다도 내 스스로의 복잡 다난한 마음의 병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좀 객관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냉철하게 살피고 남들은 이렇게 다사다난한 한 해가 오고 가는 시점에서 마음이 들떠 있겠지만 이 55살 정미생 양띠 분들은 자 자신의 그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신앙이 있는 분들이면 신앙적으로 좀 들어가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힐링의 시간이 정초부터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의 모든 묵은 정리를 내가 잘 해야 한 해를 좀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67 을미생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67 을미생 양띠인 경우에는 올해 신축년을 맞이해서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변화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집은 이렇게 꾸며볼까?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가볼까? 또 아니면 이런 일을 해볼까? 저런 일을 해볼까? 하고 마음의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뭔가를 변화를 시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볼 때는 그 결과가 너무 내가 생각한 나 혼자만의 내린 결론이라면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을 좀 청해서 어드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다면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간다면 무너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너무 내가 일을 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의욕, 욕구 이것을 좀
누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수월하게 넘어가는 신축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숭이띠는 올해 신축년에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편입니다. 평균치를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이 주역의 어드바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분들의 그 신축년 한 해의 운세로는 화풍정계가 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역의 개상은 그 타로 카드에서 어드바이스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화풍정이라는 그 개상으로 보면 솥을 얘기합니다. 솥. 화로 위에 얹어져 있는 안정적인 솥. 자, 화로에 불이 잘 타오르고 있으면 솥에 밥이 잘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축년 한 해 원숭이띠 분들은 의식주가 편안하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운을 잘 탄다면 잘 먹고 잘 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병고도 있고 사고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의 올해 운세는 상승운을 그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별로 원숭이띠의 신축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살 갑신생 원숭이띠를 보겠습니다. 자, 18살이면 아직 학생의 신분이죠. 그렇지만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되는 범민의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살 갑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학업에 전념을 해야 하지만 마음이 학업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봄바람도 타야 되고 여름바람도 타야 되고, 그러니 이 갑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가장 좋은 것이 해외와 연관되는 정보나 문물 또는 교육에 관계되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하면 개인의 발전과 학업에도 도움이 크기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30살 임신생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30살 임신생 원숭이띠 경우에는 금년 한 해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성과를 보는 한 해가 된다. 우리가 요즘 경기가 침체된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 신축년 한 해를 보내는 임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돈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그 고기가 많이 모이는 포인트에 앉아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그걸 느끼는지 운명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지는 몰라도 올해 특히나 금전적인 도약이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 연령대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이 되는 연령대죠. 그래서 이 임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올해 금전적인 발복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42살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2살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다 원숭이띠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다소 그늘이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좀 침체기에 들어있다. 만약에 우리가 노화 현상이 좀 생긴다고 하면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정신적으로 내가 많이 침체되는
그러한 기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좀 미리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너무 내 자신의 울타리만 살지 말고 동료나 주변 분들과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신축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좀 마음의 끊고 맺고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것을 너무 흑백 논리로 가지 말고 좀 연세가 드신 분답게 유화책을 쓴다면 내 스스로에게 세상 살기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 54살 무신생을 살펴보겠습니다. 54살 무신생 원숭이띠분은 금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로 활발한 한 해가 됩니다. 내가 특히나 원숭이띠 자체도 역말하는 기운이 있지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의 활동 영역이 좀 극대화되는 한 해가 된다. 그런데 내가 말뚝을 가서 있는 힘껏 달려가서 꼽는 대로 다 나의 바운다리가 되는 운입니다. 그러니 나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좋은 운을 가졌다. 좋은 운이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4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금년 새해 기축년이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66살 병신생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66살 병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연세에 못지않게 이 다양한 정신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내놓는 게 애정운적인 면에도 있습니다. 로맨스 글레이라는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꼭 이성 간의 접촉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좋은 눈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처럼 편안한 이성이 생기는 한 해다. 그러니 애정운의 상승세를 그린다. 이러니까 부부간이나 친구간이나 연인관계에서도 행복한 그런 애정의 상승 곡선을 그리는 로맨틱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66살에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한 해가 된다면 그건 행복한 일이죠. 자, 금전적인 면은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다면 금전 문제도 상당히 상승세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콕을 하는 분이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봄이 되면 가만 계시지 말고 활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나에게 유로운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66살 원숭이띠 분들은 허리 관계의 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골절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닭띠 분들의 신축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닭띠 분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삼재가 벗어나는 날삼재 한 해가 된다. 이 삼재가 관계치 않는 분들은 괜찮지만 삼재를 타는 분들은 날삼재 때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 이동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특히나 이동을 할 때 차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주역의 어드바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역의 개상으로는 레지에라고 하는 개상이 떠 있습니다. 이 레지에라고 하는 개상에는 레라는 그 개상은 예절의 예자가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닭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예민한 편입니다. 촉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 날삼재의 환란을 내 스스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지혜를 내 스스로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길한 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모든 흉한 것은 내 스스로 알아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한 해를 만들면 나에게 이롭다 이렇게 하는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17 을류생 닭띠분이 들어오는데 17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시기죠. 학업에 전념해야 될 시기인데 학업적인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7 을류생 닭띠분은 공부에 전념만 한다면 내가 나중에 그 공부를 한 것에 대한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17 을류생 닭띠분들에게는 제가 간절히 권하는 것은 학업에 전념을 하라. 공부하는 시기가 지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하면, 특히나 내가 잘하는 과목에 집중을 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나중에 사회에서 크게 서먹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운명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9살 계유생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29살 계유생 닭띠 분들은 남녀가 공이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든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큰 도약이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만 잘 설정만 한다면 한 걸음 크게 장족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신축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제일 큰 문제는 처세술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한 해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에 41살 신유생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41살 신유생 닭띠 분들은 신축년 한 해를 보낼 때 가장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매사에 솔직 담백해야 합니다. 뭔가를 내가 숨기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가십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가 공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을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풀어간다면 어려움이 없겠으나 이익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숨기려고 하면 그것이 탄로가 나는 한 해가 된다. 그러니 처세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한 해가 됩니다. 그것만 잘 내가 보완을 한다면 신축년 한 해는 무사히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53살 기유생 닭띠를 보겠습니다. 53살 기유생 닭띠의 경우에는 첫째, 날삼재라고 하지만 삼재를 그다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좋은 것은 이 기후생 닭띠 분들의 기호는 좀 까다로운 편이지만 레지에라고 하는 예측하는 능력이 닭띠 중에서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운명적이거나 어떤 이런 변화의 조짐 이런 것을 내가 잘 관찰해서 내가 처신을 잘하고 잘 행동을 한다면 신축년 한 해가 삼재가 벗어나는 한 해라 하더라도 그러한 환란을 겪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내가 일을 벌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덜 피곤하게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점만 잘 조절한다면 신축년 한 해는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65살 정유생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65살 정유생 닭띠 분들은 인생의 정점을 찍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를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노력을 한다면 65연째인데도 운명적으로 신축년 운세를 본다면 이렇게 합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뜻밖의 그 조언이나 주변에서 뭘 하자, 함께 하자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말려서 일을 하는데 그 나에게 큰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뭐 우연찮게 내가 사람들 모임에 갔는데 내가 거기에 장을 맡게 된다든지 대표직을 맡게 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과 화합을 해서 잘 한다면 좋은 결실을 가지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개띠분들의 그 신축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역의 어드바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축년을 살아가는 개띠분들의 어드바이스는 화택규라고 하는 주역의 개상이 있습니다. 이 화택규라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의 만남이죠. 그러니 분쟁이나 언쟁 뭐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나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경쟁의 대상, 또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 이런 것이 나의 마음에서 많이 비롯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물론 모든 개띠분들이 그런데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축년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충고의 말씀이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28살 갑술생 개띠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8살 갑술생 개띠 분들은 금년이 좀 마음적으로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답답하냐? 내가 뜻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28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이런 것을 많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분열과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된다. 그러니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내가 내 스스로 답답하다. 좀 우울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그것 또한 극복되리라 봅니다. 28살 갑술생 개띠분들은 그러한 분열을 잘 이겨낼 때,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낼 때 행운을 거머쥐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특히나 애정운에서도 너무 내 위주의 어떤 마이웨이식으로 일 진행은 좀 삼가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40살 임술생 개띠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0살 임술생 개띠분들은 내 주변의 문제, 또 건강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1인 3역을 해야 될 그 신축년이다. 몸과 마음이 많이 바쁘고 불안하다. 내가 하기는 했는데 그게 잘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많다. 대체적으로 그 신축년 한 해를 보내는 개띠분들은 마음의 고생이 좀 있는데 특히나 임술생 개띠분들은 그것이 좀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한 해다. 내 마음을 신앙적으로 다스릴 때 가장 내가 복종하기가 수월한 환경이 됩니다. 누가 나보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기를 가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거부하고. 그렇지만 그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살 임술생 개띠분들은 신앙적으로 좀 거듭나는 한 해가 된다면 이
신축년 한 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52살 경술생 개띠를 보겠습니다. 52살 경술생 개띠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됩니다. 가정적으로 고민거리가 있겠다. 가정적인 고민거리는 실은 바깥에 나가서 발설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존심 문제도 있고 내 가족적인 문제니까 누구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작으로 본인은 많이 답답하죠. 그런 게 없다면 내 자신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는 한 해가 된다. 특히나 소화기 계통,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그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 특히나 모임이나 이런 데서 과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음식을 섭취할 때도 좀 차근차근하게 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화기 병을 평소에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식생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문제와 건강적인 문제, 그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신축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4살 무술생 개띠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4살 무술생 개띠분들은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집안의 가장 우두머리로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떤 신앙에 새로운 깨달음을 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신축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내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그 결론을 내리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론을 내리는 일은 뭐겠습니까? 자식을 결혼을 시키거나 또 자식에게 그 재산을 물려준다거나 이런 일이겠죠. 그런 것을 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삶은 그냥 평이합니다. 큰 어려움도 없고 또 크게 좋은 일은 없다고 보지만 순탄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64살 무술생 개띠분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편안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어떠한 결정도 내려도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된다. 마음이 편안해야 편안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돼지띠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돼지띠 분들의 신축년 어드바이스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신축년 돼지띠 분들의 주역의 어드바이스는 지택림계라고 합니다. 이 지택림계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계상 중에서 좋은 계에 해당합니다. 즉 말하자면 신축년 돼지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의 자리를 잡는 한 해가 된다. 그리고 편안해지는 한 해가 된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군림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택림계가 됩니다. 돼지띠 분들의 신축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살 의뢰생 돼지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7살 의뢰생 돼지띠 분들은 올해의 신축년에 많은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져 있다. 매듭을 내가 풀어야 될
삶의 그 매듭을 내가 다 일일이 풀어야 된다. 대인관계에서도 매듭을 내가 풀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그 매듭을 내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엑스칼리버의 금을 내가 뽑아야 한다. 그리고 동서분주하고 바빠야 된다. 원래 돼지분들이 태성이 태평스럽고 조금 나태하기도 합니다. 더 나쁘게 표현하자면 게으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축년 한 해만큼은 27살 돼지띠분들은 바쁘게 살아야 한다. 바쁜 만큼 나에게 얻어지는 게 많다, 이렇게 봅니다. 또 바쁜 와중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편안하고 정지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쁜 와중에서 잠깐 조는 낮잠처럼 그런 행운의 요소가 있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9살 개해생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39살 개해생 돼지띠 분들은 애정운이 유난히 좋습니다. 신축년 한 해가 아주 핑크빛 무드로 조성이 된다. 나는 뭐 나하고 같이 잘 지내는 배우자나 사람이 있는데 뭐 또 새삼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애정이 깊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정이 깊어지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감정이 신뢰입니다. 신뢰만큼 대인관계에서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같이 지내는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또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연합이 단단한 게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상대의 마음을 얻는 한 해가 된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러한 감정에 내가 잡혀 있으면 이 세상 만사가 다 핑크빛 무드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도 핑크빛 무드가 조성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결론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이 핑크빛 무드만큼 인생살이에서 좋은 게 없다 하는 게 개해생 돼지띠 분들의 신축년 운세다, 이렇게 봅니다. 자, 51살 신해생 돼지띠 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1살 신해생 돼지띠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상이 그랬죠. 사람은 비밀이 있어야, 비밀은 이꼬르 재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비밀 보따리를 좀 가지게 되면 피곤합니다. 숨겨야 되니까. 그 신해생 돼지띠 분들은 그 피곤한 마음의 보따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덜 피곤하다. 또 내가 비밀스러운 보따리를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찌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으면 상말로 좀 쪽팔린다 이겁니다. 창피스럽다. 특히나 과거적 로맨스 사건 이런 게 불거진다면 남녀가 공이, 그건 좀 남사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어떤 고민거리 이런 게 자꾸 샘솟듯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꺾어져 없어지면 또 다른 뭐를, 그게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 좋은 돼지띠가 누리는 좋은 운세를 내 스스로 그늘에 넣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 놓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 덜 창피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탁 까놓고 탁상공론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의외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운명의 상승세를 내가 탈 수도 있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3살 기해생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63살 기해생 돼지분들은
동서분주한 한 해가 됩니다. 역시 동서분주를 하고 내가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또 잘 알고 있는 동네, 이걸 벗어나서 도를 넘어 이렇게 발을 뻗친다면 의외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이 멀리서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봄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강남 갔던 제비가 그냥 옵니까? 박씨를 물고 옵니다. 그 박씨가 어디서 옵니까? 강남이라는 곳은 저 동남아 지역입니다. 얼마나 멉니까? 그 조그마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먼 곳과의 교류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 내가 여기 있는 이 판속을 엎어버려야 되죠. 그러면 뭐 아는 것도 없고 모르겠는데 뭘 하란 말이고 이 나이에. 하지만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할 때 큰 운이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기해생 돼지띠 분들의 신축년 운세가 된다. 자, 신축년 운세의 마지막 끝을 타는 63살 기해생 돼지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과감하게 내 자신의 틀을 깨라. 그랬을 때 운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